안녕하세요. 뉴탐스런 법과 정치 강의하고 있는 황승민입니다. 자, 이제 저하고 벌써 이제 13번째 강의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40강계 얘기니까 3분의 1 정도 가량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복습 얘기를요 꽤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람찬 법과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뭐 시험을 잘 보는 잘 봐야 된다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이 시험과 근데 공부가 전체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법과 정치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성적이 잘 나오면 좀 더 흥미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실제로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건 그렇게 쉽진 않죠. 동기부여가 딱 돼가지고 공부하는 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그나마 동기부여될 수 있는 방법 중에 좀 좋은 방법이 성적이 잘 나오면 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은요 기본권을 정리하는 시간인데 그거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있었던 헌법의 의미, 헌법의 의, 그 다음에 입헌주의, 그 다음에 그 헌법의 기본 원리 한 5가지 있었죠? 그 내용을 잠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111번 현대적 의미의 헌법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과 근대적 의미의 헌법을 포괄한다. 맞는 얘기죠. 자, 2번 불문헌법에서는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성문과 불문 해가지고 이게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3번 헌법의 제정 주체는 국민인 거죠. 틀리고 4번 국민주권주의에 의해 제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권을 부여한다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제외국민, 제중교포, 제미교포, 제일교포, 제캐동포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다 그 지역에서 이제 그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작은 누나가 이제 중국에 이제 하얼빈에 사는데 거기에서도 예전에 이제 우한이라는 도시에 살 때 근데 그 투표소가 좀 멀어가지고 못 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표소도 이제 아주 좀 이제 곳곳에 다 들어가면 좀 더 선거권, 그러니까 참정권이 조금 더 잘 보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죠. 자, 그래 114번은 맞는 얘기고 115번. 자유민주주의는 국가 권력 분립의 근거가 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6번 자유민주를 추구하기 위해 최저임금 아이고 이런 거에 손이 가시면 안 됩니다.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건 삶의 질의 향상. 이거는 복지국가의 원리에 포함이 되죠. 116번 틀리고 117번 하향식 무슨 소리입니까?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이죠.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 과정이 중시되는 거죠. 틀리고 118번 복지국가주의에 의해 인권위원회는 형사 피의자에 대한 무리한 심야 조사를 자제토록 한다. 여러분들 이러한 형사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텐데 지금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요 자유권의 보장이에요. 자유권. 신체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다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가 아니죠.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틀리고. 네, 119번. 복지국가주의에 의해서 실질적 평등. 우리가 평등 배웠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상대적 평등, 배분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120번. 국제평화주의는 모든 전쟁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O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던 헌법과 관련되는 거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드렸고 이번 시간에 주된 내용은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그거 하기 전에 공지 하나 해드릴게요. 110페이지 펴 보시고요. 거기서 괄호 1번 기본권의 성격과 발달 있죠?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 2번을 이번 시간에 하고요. 동그라미 3번은 다음 강에서 합니다. 제가 커리를 짜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스타일하고 그래서 3번은 다음 시간에 붙여서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의 기본권의 종류 바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권의 성격,
것과 그 다음에 기본권의 종류 이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음 강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되시겠죠? 자, 조금만 이동해서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선생님 보시고요. 자, 요번 시간에 기본권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걸 하기 전에 예전에 그 법과 사회라는 과목이 있었을 때는요, 요 부분이 그 커리큘럼에 있었기 때문에, 교과서 커리큘럼에 있었기 때문에 딱 하면 딱 좋은데요. 지금 강의하는 게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정확하게 딱 내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절제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 정도까지는 알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서 듣기 바랍니다. 한쪽에다가 필기해 놓으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권리라는 게 있어요. 권리. 이 권리라는 말은요, 힘이에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청원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법을 이러한 법을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입법 청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법률안 제출권은 아닙니다. 근데 이 입법 청원을 하면 그 입법 청원을 받은 그 국가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국가기관에서는 입법을 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입법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한 의무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권리를 막 주장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서는요, 의무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권리와 의무라는 게 딱 이렇게 대응하는 관계예요. 하지만 의무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병역의 의무는요, 권리가 있지 않아요. 그쵸? 병역의 의무 이런 건 의무만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권리라고 하는 거는 자, 기본적으로 공권이라는 게 있어요. 공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권이라는 게 있어요. 공과 사를 구별한다 할 때 그 사예요. 그리고 이 공과 사를 구별할 때 공이라는 게 요 공입니다. 그러면 이 공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이거는 국가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국가기관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한쪽 당사자가 무조건 국가기관이 들어가야 되는 것. 됐죠? 그래서 이 공권이라고 하는 건 국가, 기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게 공권입니다. 사권은요, 이거는 개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개인. 그러면 국가기관 대 개인 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국가기관 대 개인 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거는 공권의 문제입니까? 사권의 문제입니까? 이거는 공권의 문제예요. 그럼 사권은요,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단체. 여기서 단체는 국가단체 말고요. 그러니까 뭐 회사 이런 게 다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공권은요,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공권은 개인적 공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국가적 공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공권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사권은요, 사권은 이렇게 있습니다. 재산권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비재산권 개념이 있습니다. 비재산권 개념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요 재산권은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옷이 선생님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EBS의 소유물이라고 합시다. 조금 설명이 복잡하니까 EBS의 소유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옷이 EBS의 소유물이면 이 옷에 대한 권리는 EBS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이 만약 제 거라고 쳐봅시다. 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옷이 제 거라고 치면 이 옷은 저의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옷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죠. 이 옷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재산권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작곡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음악을 만들죠? 그럼 그 음악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산권이에요. 비재산권은 제가 9살짜리
저희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비재산권. 상속에 대한 권리, 이게 비재산권. 선생님, 상속은요 재산 아닌가요? 지금 일단 패스합시다. 비재산권입니다. 뒤에서 배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됐죠? 그리고 개인적 공권, 국가적 공권이라고 하는 거, 이 개인적 공권은 자, 개인이 국가에게 주장하는 권리예요. 국가적 공권은 국가가 개인 또는 같은 국가 기관 간에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게 국가적 공권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퀴즈 한번 내볼게요. 형벌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형벌권. 그 형벌권은 누가 내리는 권리입니까?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가 내리는 형벌권이 있어요. 선생님 저희 아버지한테 어제 혼났는데. 이게 무슨 형벌권입니까? 아니에요. 형벌권은 국가기관이 갖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형벌권은요. 개인적 공권일까요? 국가적 공권일까요? 국가가 갖는 공권이니까 이건 국가적 공권이죠. 입법권, 국가적 공권, 사법권, 국가적 공권, 경찰권, 국가적 공권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국가기관에게 요구하는 거. 따라해보세요. 자, 참, 사, 청.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런 것들이 개인적 공권입니다. 그래서 한쪽에 써놓으세요. 이 개인적 공권을 세 글자로 줄여보세요. 세 글자로 줄여보세요. 개적권, 개인권, 세 글자로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기본권. 아시겠죠? 기본권. 그럼 이 개인적 공권은 기본권인데 이거는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헌법은 전문, 총강, 권리와 의무, 헌법기관, 그 밖에 헌법 개정에 대한 거 나와 있고 막 그런데, 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니까 이 개인적 공권은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얘기한다. 이거는 개인이 갖는 권리다. 이게 개인적 공권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건 이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기본권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 일단 틀을 짜서 알려드렸습니다. 가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이 좀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셔야 돼요. 많은데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건 틀을 잘 짜야 돼요. 틀을 잘 짜야 돼요. 자, 첫 번째 권리를 구별할 때에는 자, 포괄적 권리라는 게 있어요. 포괄적 권리. 그 다음 두 번째. 자, 열거적 권리라는 게 있어요. 열거적 권리. 이 열거적 권리라는 말의 동의어는 개별적 권리라는 게 동의어입니다. 열거와 개별은 똑같은 말이에요.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포괄적 권리와 그 다음에 열거적 권리 또는 개별적 권리의 뜻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천부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천부인권의 동의어는 무엇이냐 하면 자연권입니다. 천부인권에 해석해보세요.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입니다. 자연권은요. 자연스럽게 얻은 권리.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실정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정권은 실제로 정한 권리라는 뜻이에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리라는 것인데 이 천부인권과 실정권이라는 개념을 또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되시겠죠? 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는요,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공부하지 않으면요, 아예 손도 못 댈 수 있는 지점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 중에 공부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풀 수 있는 지점도 있어요. 됐습니까? 근데 오늘부터 배우는 내용 중에는 저한테 배우지 않고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열거적 권리. 그리고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거, 실정권이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해 두십시다. 제가 요거 공간 많이 차지하니까 뜻은 여러분들이 받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너무 빠르면 다시 돌려서 쓰시면 됩니다. 이 포괄적 권리는요, 헌법에 써있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하나 열거되지 않아도 인정되는 것이란 뜻이에요. 포괄적 권리는. 됐습니까? 열거되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될 수 있는 것입니까? 경시될 수 없는 겁니까?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될 수 없는 것. 이거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열거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란 뜻이에요. 써있지 않아도 인정되는 거. 됐죠? 열거적 권리는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을 열거한 것만 인정하는 권리. 됐습니까? 이렇게 플로우가 좋죠? 어쨌든 요 열거 개별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 준 권리, 자연스럽게 인정된 권리라는 뜻이에요. 됐죠? 실정권은 실제로 정한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포괄적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인정을 하는 거니, 그러므로 이거는 하늘이 준 겁니까? 법에서 만들어준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써있지 않아도 인정하니까 이거는 하늘이 준 것이기 때문입니까? 인간이 준 것이기 때문입니까? 하늘이 준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써져 있는 것만 인정되니까 이거는 인간이 준 권리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요 포괄적 권리 있죠? 포괄적 권리. 이 열거적 권리 또는 개별적 권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뭐 반대말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쨌든 반대적 개념이다. 반대 같은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천부인권, 자연권 똑같은 말이고요. 실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 권리는 천부인권으로 연결될까요? 실정권권으로 연결될까요? 포괄적 권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뭘로 연결될까요? 포괄적 권리는 천부인권으로 연결되겠죠. 됐습니까? 천부인권이에요. 천부인권. 그 다음에 열거적 권리, 개별 권리 똑같은 말입니다. 이 개별적 권리는 어디로 연결될까요? 이거는 실정권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포천, 개실. 다시 포천, 열실. 알겠습니까? 요거 엮으시고요. 요거 엮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기본권에는요. 개실, 여기 개천 이런 거 없어요. 포실 이런 거 없어요. 포천과 개실 또는 포천과 열실 요 개념을 정확히 잡아주셔야 된다. 알겠죠? 자, 됐고. 그러면 이 포괄적 권리와 천부인권이 하나로 엮이고 열거적 또는 개별적 권리와 실정권이 하나로 엮인다라고 하는 거 먼저 딱 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디테일하게 기본권의 강론으로 들어가 볼 테니 여러분들이 잘 쫓아오셔야 돼요. 자, 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뭘 하나 볼 텐데요. 자, 보세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헌법에 다 규정이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이 있고요. 행복 추구권. 그 다음 평등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유권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참정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이고, 잠깐만요. 참정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회권이라는 게 있고,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존재한다. 행복 추구권은 결국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행복 자체를 추구한다라는 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낮은 건 뭐냐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이에요. 좀 아이러니컬하죠. 그쵸?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데 시험에 반영되는 건 잘 반영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추상적인 거 딱 질색하죠? 딱딱딱딱 이렇게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딱딱딱 될 수 있게끔 제가 제시를 해줍니다. 제시를 해줍니다. 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개념은 대체 무엇이냐? 이거는요, 인간은 수단으로 사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인간은 목적 그 자체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요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칸트 할아버지, 임마누엘 칸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됐죠?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고 목적으로서만 대우해야 된다. 요거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인간을 창피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유치장 내에 화장실이 예전에 오픈형이었어요. 유치장 내 화장실이 오픈형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폐쇄형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화장실 가서 일을 보는데요. 밖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해결이 된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 사례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유치장 내 화장실 사례.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나의 행복은 내가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건 나의 행복을 내가 얼마든지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결정권이에요. 자기결정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읽을 때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내 성적은 내가 결정한다. 그게 아니라요. 성적 자기결정권. 내가 만나고 싶은 이성 친구는 내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적 자기결정권. 그래서 이 성적 자기결정권, 이 행복추구권 때문에 뭡니까? 간통죄가 위헌 아닌가요? 라고 하는 그러한 논란이 많이 제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헌법에 내가 만나고 싶은, 만약에 남자니까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 만나는 거 아닌가? 이게 헌법이에요. 나는 만나고 싶은 여자 만나도 되는데? 근데 법률에는요, 형법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딴 여자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통죄.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헌법에서 만나라고 그러는데 형법에서 만나지 말래요. 이거 위헌적 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행복추구권. 그럼 행복추구권에 뭐가 있느냐? 성적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수면권. 자고 싶으면 자야죠. 또 꼭 이런 거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지금 수업 시간인데요. 제가 자도 되나요? 자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근데 특수 상황이죠. 됐죠? 레저권. 레저 하고 싶으면 합니다. 스포츠권. 스포츠 하고 싶으면 스포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행복추구권이다. 인데 행복추구권의 사례는 뭐냐? 여러분들, 중학생들이 당구장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이거는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서 당구장 출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정 시간 안에 목욕탕 이제 보호자 없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다 행복추구권의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되시겠죠? 저희 때는 중학교 때 못 갔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행복추구권.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포천천일까요? 개실실일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포괄적일까요? 개별적일까요? 포괄적이죠. 여러분들, 헌법에 유치장 내 화장실은 오픈형이면 안 돼. 이런 거 써져 있을까요? 그 위대한 헌법에 안 써져 있어요.
이거는 포괄적 첨부인권이에요. 이것도 포괄적 첨부인권입니다. 됐죠? 그러면 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거 요거 행복주권 요거는 국가 존재가 필요한 겁니까? 국가를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를 초월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막 침해시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의 존재를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얘기만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평등권이에요. 자, 평등권은 여기서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립니다. 왜? 앞에서 배웠었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딱 공부 열심히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가 있다.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 평등, 실질적 평등, 비례적 평등 개념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 그런데 평균적 정의, 절대적 평등, 형식적 평등, 산술적 평등이라고 하는 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 또한 같게 취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평등의 개념 두 가지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여기선 따로 설명 안 합니다. 되시겠죠? 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오케이. 행복 추구 오케이. 평등 오케이. 됐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자, 문제 패턴을 딱 알려드리고 갑니다. 문제 패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권의 특징과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합니다. 기본권의 특징을 제시하고 기본권의 내용을 찾는 문제, 또는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기본권의 특징을 찾는 문제 유형은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징과 구체적 내용을 얘기하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쪽 한 판에다가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볼게요. 자,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자, 쭉 한번 제가 한번 나열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유권은요,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싶은 자유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 자유권은 무언가 대단한 걸 바라는 건 아니죠. 소극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소극적, 방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자유권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는 국가 권력과 무관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를 초월하고 국가의 성립 이전부터 인정되어 오던 권리로서 이거는요, 포괄적 뭡니까?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이다. 요거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참정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하는 거니까 to the state.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국가의 자유 또는 국가로의 자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이 참정권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 능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국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개별적 또는 열거적 실정권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게 참정권입니다. 참정권. 그리고
요쪽에다가 바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요 밑에다 한번 쓰면 되겠군요. 사회권이 있습니다. 사회권이라고 하는 건 삶의 질의 향상이거든요. 삶의 질. 그러면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by the state로서 이거는 국가에 의한 자유고 국가에 급부를 요구하는 거죠. 선물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사회권, 국가에 의한 자유로서 이거는 당연히 적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개별적 실정권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복지국가의 형태. 이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가 있습니까? 청구권이 있습니다. 청구권은 무언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그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수단적 성격이에요. 수단적 성격. 그래서 이거는 수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당연히 적극적 성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국가한테 쉽게 얘기해서 징징대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됐죠? 국가님 제가요 이만큼 제가 피해받았는데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재판하고 싶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국가가 필요한 거죠. 개별적 실정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됐죠? 한 판에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제가 띄엄띄엄 쓴 이유가 있겠죠?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을 선생님이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1, 2, 3, 4입니다. 1, 2, 3, 4.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국가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는 1, 2, 3, 4번 중에 몇 개입니까? 국가 존재를 전제로 하는 거. 국가 존재를 필요로 하는 거. 몇 개? 3개. 2번, 3번, 4번은 국가 존재를 전제로 하는 권리입니다. 이거는 국가를 초월할 수 있다. 국가 이전부터 인정되어 오던 것이다. 됐죠? 자, 그럼 참정권에 들어가는 그 사례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거권. 그 다음에 국민투표권. 그 다음에 공무담임권. 공무담임권으로서 피선거권과 또 뭐가 있습니까? 공직취임권이 있어요. 피선거권은 내가 입후보할 수 있는 거. 공직취임권은 내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거.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쉽게 얘기해서. 자, 이렇게 되고요. 청구권은 여기다 청구권 먼저 쓸게요. 여기 들어가는 건 청원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판 청구권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고요. 국가배상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형사보상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죠? 청원권은 국가기관의 입법청원 또는 파면청원.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중에 잘못된 사람이 있다. 그럼 파면청원을 할 수가 있어요. 재판청구권은 재판 좀 합시다. 라고 하는 거. 재판받을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재판받을 권리. 국가배상은 국가에 위법한 권력작용을 통해서 내가 피해를 본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거. 손실보상 청구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나는 범죄 피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가해를 한 가해자를 모르거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경우에 나는 국가를 상대로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보상 청구권은 내가 무죄 판결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을 때 나는 그 전에 구속 상태가 있었다. 그럼 그 구속 상태에 대해서 나는 형사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됐죠? 중요한 거 같죠, 느낌이.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로 할까요?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따로 단원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단원이 개별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되시겠죠? 여기서 일단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사회권은 뭐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삶의 질의 향상, 그 다음에 뭐 교육, 여성,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모자. 모자가 뭡니까? 엄마 아들 보호. 엄마 아들 보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소비자. 근로자.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공공부조. 복지. 그 다음에 사회 배려층. 배려층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사회권의 영역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패턴을 알려드렸어요. 보세요. 요거를 제시하고 요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요거를 제시해주고 요걸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에 여러분들이 강해져야 돼요. 자,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 자유권. 요게 포인트인데 이 자유권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자, 볼게요. 정신적 성격의 자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의미의 자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의미의 자유권이 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 뭐야 또 이런 반응이거든요. 근데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외우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이걸 딱 보고서 이게 자유권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가면 돼요. 알겠습니까? 정신적 자유. 뭐가 있냐? 양심의 자유. 종교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정신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신체의 자유는 건너뛰고요. 사회경제적 자유는 거주 이전의 자유. 나는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갈 수 있어요.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갈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국적을 혹시 변경할 일이 있으면 국적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 거주 이전의 자유. 그 다음에 주거의 자유가 있어요. 주거의 자유. 그 다음에 통신의 자유. 그 다음에 사생활 비밀과 자유. 그 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재산권 행사의 자유.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됐죠? 그럼 이게 정신에 들어가는지 사회 경제에 들어가는지 이런 건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자유권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잡아놓고요. 됐죠? 신체의 자유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딱 써놓으십시오. 이거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우는 모든 개념이라고 써놓으세요.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우는 모든 개념. 이게 신체의 자유예요. 그래서 뭐가 있느냐? 적법 절차의 원리 배웠었던 그 다음에 미란다의 원칙. 체포를 할 때 체포의 이유. 그 다음에 변호인에 대한 선임에 대한 권리. 묵비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고지해야 되죠. 미란다의 원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영장주의. 그 다음 구속적부심. 그 다음에 보석. 그 다음에 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신체의 자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전체 이 틀을 딱 보세요. 전체 틀을 딱 보세요. 자유권이 나와도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나와도 멋진 문제가 될 것 같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좀 괴롭힘 당할 것 같죠? 괴롭힘 당하는 문제가 멋진 문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이 자유권에 해당하는 거 다 쓰지 않았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쓸 수 있어요. 이거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따로 배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형사소송 절차니까 좀 한참 있다가 배우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혹시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는 질문 답변이라든가 아니면 저한테 묻거나 아니면 책을 뒤에를 읽어보거나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뒤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권 의 성격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본권에 해당되는 종류를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노동조합이 있어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동조합이 사용자, 사장, 주인, 사장을 대상으로 파업을 했어요.
파업을 했어요. 이거는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중에서 무엇을 행사한 겁니까? 라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좀 더 난도를 올리면 파업을 하는 건 이거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특징 중 이거는 국가의 존재를 초월할까요? 국가 존재를 전제로 할까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뭡니까? 요 근로자. 요 근로자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회권이고 이거는 국가에 의한 자유, 적극적 성격, 개별적 실정권. 이런 게 자유자재로 되면 여러분들이 뭐 서술형 문제도 잘 쓸 수 있고요. 단답형 문제 쓸 수 있고요. 객관식 문제 잘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객관식 시험이 가장 실력을 평가하기에 좋은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객관식 시험이 어려운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객관식이 됐건 단답형이 됐건 서술형 문제가 됐건 자유자재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잘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오프 수업할 때는 오프라인 수업할 때는요. 요거를 1시간 수업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합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거든요. 왜? 다 이제 거기서는 이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하니까. 근데 요 부분은 따로 정리할 시간이 있으니 그때 한번 들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기본 문제 4번입니다. 기본 문제 4번. 자, 몇 페이지입니까? 120쪽이군요. 자, 이런 문제 잘 푸셔야 되는데 표는 기본권의 유형을 분류했다. A.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건 뭐겠습니까? 자유권. B. 재판정구권. 다시 한번 써놓으세요. 기억이 안 나면. 재판받을 권리로 나옵니다. 제가 왜 재판받을 권리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느냐. 헷갈리죠? 시험 문제 나오면 재판받을 권리로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느냐. 재판받는 건 내 자유인데 또 자유권 또 이러고 있어요. 이거는 연습이 되면 아주 쉬워요. 그럼 가번에 있어요. 그러면 이 B는 뭐겠습니까? 청구권이 되겠죠. 그 다음에 C. 교육받을 권리. 요거는 C는 사회권이겠죠. 됐습니까? 자, 1번. A는 방어적, 적극적 아니죠. 방어적, 소극적. 2번. B는 현대복지국가에서 강조되었다. 현대복지국가에서 강조된 건 사회권. 3번. C는 수단적, 절차적, 수단적 권리는 무엇이냐?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청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다른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수단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은 틀리고요. C는 수단적, 적극적. 이건 청구권에 대한 내용이고 4번. 가에는 청원권 들어갈 수 있네요. 인간다운 생활은 나로 가야죠. 틀리고. 그 다음에 5번. 나에는 환경권, 노동 3권 등이 들어갈 수 있다. 노동 3권은 우리가 배울 텐데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는 게 있다. 아까 얘기했던 파업 같은 게 단체 행동권입니다. 이거는 C, 사회권에 들어가겠죠. 이 문제가 상당히 쉬운 문제거든요. 진짜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수능이 됐건 아니면 모의고사가 됐건 이제 고3 이제 수험생들이 봤을 때도 이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쉬운 건데. 그러니까 정리하기 나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개념 수업을 할 때 조금 어렵게 얘기하더라도 그거를 버티고 참아내시면 문제 풀 때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글에 기본권 A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A가 뭔가 볼까요? A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국가로부터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보상을 청구하는 권리이다.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면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국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그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다. 이거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되시겠죠? 청구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기억. 실체적 권리의 실현 수단을 규정한 권리이다. 맞죠? 그래서 실체적 권리는 청구권 이외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니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인 거죠. 맞고. 기억 니은이 답이네요. 디귿. 국가에 의한 자유. 이거는 사회권에 대한 내용.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함께 요청한다. 이거는 형사 절차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형사보상 청구와 그 다음에 명예회복 제도가 있어요. 명예회복. 이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로서 뭐 홈페이지에다가 뭐 무죄를 받았다라는 걸 이제 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되시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기억, 니은 답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9번. 다음 사례의 갑병에 행사하는 기본권의 공통적인 특징. 갑은 신생한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맞추기 위해 보건소. 이거는 사회권. 보건소 사회권. 을은 상사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다. 이건 사회권. 병은 중학교만 졸업한 것이 하는데요. 환갑이 넘었지만 고교 과정을 학습할 곳을 찾고 있다. 교육권으로서 사회권. 다 사회권입니다. 1번. 외국인도 당연히 인정된다. 아니죠. 됐습니까? 2번.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같이 행복 주권 이런 것들이 2번에 대한 내용이고 들리고요. 3번.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보장된다. 이런 게 연습돼야 된다고요. 사회권, 생활권, 생존권이라고 하는 건 개실입니까? 포천입니까? 개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포천에 대한 내용이니까 틀리는 거죠. 됐습니까? 3번 틀리고 4번.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기본권. 이거는 절차로서 그 청구권. 그 다음 5번. 국가에 대해서 급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 이거 사회권이죠. 됐습니까? 급부라고 하는 건 뜻이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급부 요구권. 이거는 사회권이다. 그래서 답을 5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거 간단히 볼게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 평등, 자유,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이 있는데 제가요. 각각의 기본권에 사례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뭐냐? 기본적인 특징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이거 제가 이 도표로 딱 압축해서 하는 거를 알려드리는 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시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각각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종류들을 잘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 재산권 행사는 이 중에 어디입니까? 자유권. 재판받을 권리는 청구권. 신체의 자유, 자유권. 미란다의 원칙, 자유권. 무죄 추정의 원칙, 자유권. 복지, 사회권. 투표, 참정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기본권의 유형, 종류까지 잘 정리해 두시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되시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다음 이 시간에는요. 기본권 보장의 역사, 그 다음에 또 뭘 할까요?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충돌 뭐 이런 것들을 의무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리하려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한 거 복습하지 않으면 아예 문제를 못 맞출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